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거대 기업 아마존의 초기 성장 전략이랑 요즘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웹3 프로젝트죠. 파이 네트워크의 방식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아마존이 보여준 그 인내심 강한 장기 성장 전략. 이게 과연 파이 네트워크처럼 커뮤니티 중심으로 시작한 웹3 프로젝트에도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단순히 속도만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뭘까? 이런 점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마존, 진짜 시작은 너무 작았잖아요. 1994년에 차고에서. 그것도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시작했다고 하니. 그렇죠. 지금 거의 2조 달러 가치의 회사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작이죠.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또 완전 반대예요. 뭐랄까 제품도 없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수백만 명 사용자를 확보했다는 거. 이게 정말 대비되는 지점 같아요. 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웹2와 웹3의 시작 방식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1995년에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책만 팔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첫 달 실적도 대단했어요. 미국 50개 주 전체랑 45개국에 배송했다니. 하지만 핵심은 역시 플랫폼을 먼저 딱 구축하고 그다음엔 사용자와 판매자를 모으는 아주 전형적인 웹2 방식이었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2019년 3월 14일 파이데이에 처음 나왔을 때 완성된 플랫폼이나 살 상품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대신 개념은 먼저 던졌죠. 디지털 소유권이라든지 내 데이터는 내가 통제한다든지 하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개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현재는 비공식 집계지만 6,5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커뮤니티를 먼저 형성한 거죠. 이게 바로 웹3의 좀 다른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나 정체성, 기여한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데 초점을 맞춘 거군요. 아마존은 일단 물건 파는 데 집중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정확해요. 웹3라는 게 결국엔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나 데이터의 소유권을 플랫폼이 아니라 사용자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웹3 게임은 장거리 경주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벤처 캐피탈 돈 빨리 유치하고 서비스 빨리 내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견고한 인프라 구축이랑 또 커뮤니티의 신뢰를 오랫동안 쌓아가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아마존의 느리지만 꾸준한 전략이 떠오르는 거죠. 맞아요. 아마존 진짜 거의 7년이죠. 1995년부터 2001년 말까지 수익을 못 내서 아마존 폭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랬죠. 엄청난 비판 속에서도 제프 베이조스는 1997년 주주 서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딱 선언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처럼 물류센터나 나중에 AWS가 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인프라에 계속 재투자를 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AWS잖아요. 2023년 매출만 9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니. 자,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파이 네트워크가 요즘 왜 이렇게 느리냐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아마존의 초기 모습과 약간 겹쳐 보인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처럼 빨리 토큰 상장하고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기보다는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까다롭다는 KYC, 고객 확인 절차 같은 거요. 네, 그런 걸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고 보안도 강화하고 또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라고 해서 채굴된 파이랑 법정화폐 합쳐서 1억 달러 규모 펀드를 만들어서 생태계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당장의 거래나 가격보다는 장기적인 네트워크의 신뢰성, 보안, 그리고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이건 정말 아마존의 재투자 전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느리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더 견고하고 규제도 잘 준수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긴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급함 속에는 사실 우리가 웹2 환경에서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웹투적 사고방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랄까 빠른 수익 실현을 기대하는 거요. 주식시장에서 단타 정보 찾듯이? 아니면 채굴을 그냥 빨리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 같은 거요. 근데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여기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오픈 메인넷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탈중앙화된 디지털 경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구글 애드워즈도 처음 나왔을 때 비웃음 많이 샀고 테슬라도 파산 위기에 공매도 세력들 공격 엄청 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위기들을 넘어서 선봉할 수 있었던 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비전, 그리고 그걸 믿어주는 커뮤니티, 신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럼 파이의 가치라는 것도 단순히 지금 얼마에 거래되느냐 이런 전통적인 주식 평가 방식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디지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은행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전 세계 14억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금융 상호작용, 거래, 소유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데이터 주권을 진짜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그 비전. 이런 것들이 파이가 만들려는 더 본질적인 가치에 가깝겠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쓸모있는 웹3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작은 거래 하나, 기술적인 기여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 가격 등락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기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위대한 성과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마존은 정말 작은 시작에서 거인이 되었고 파이네트워크는 또 그들만의 방식, 즉 거대한 커뮤니티라는 기반 위에서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 잠시 속도를 늦추고 웹3나 파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그 더 깊은 목표가 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뢰라는 게 코딩 몇 줄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일관성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들여서 쌓아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는데 단순히 언제라고 묻는 것 대신에요. 대신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요? 만약 이 파이 생태계가 정말로 성공한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기여해서 이 생태계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보는 것.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